고령화가 더 진행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일본의 한 도시에는 아주 독특한 카페가 생겨서 화제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들이 클래식한 메이드복을 입고 서빙하는 카페. 이름도 특이한 저승 카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메이드 카페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일본 젊은 층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문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도쿄에 그 아키하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다쿠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젊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아키하바라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없을까 생각해서 나온 서비스가 메이드 카페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대 아주 그 귀여운 이런 사람들이 메이드를 하는데 서빙을 하면서 특징이 그게 고객한테 다가가서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게 마법 주문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야 뭐 이렇게 해서 마법 주문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메이드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도 같이 합니다. 자기 앞에 차려져 놓인 음식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똑같이 메이드 흉내를 내면서 맛있어져라 뭐 얍 이런 식으로 뭐에 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그 65세 이상 여성들 사이에 약간 그런 독특한 컨셉 카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군마현이라는 도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기류시라는 곳이 있어요. 한 서울의 3분의 1 면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살고 있는 주민 수가 몇 명이냐면 98,000명밖에 안 돼요. 젊은이들은 다 외지로 나가고 네.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인가 네. 봐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역에 내렸는데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고 있는 게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쓸쓸한 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즈밸리라는 NPO 법인이 있는데 요코쿠라 씨라는 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 4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아키하바라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너무 나이 많은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낮에 가끔은 차도 마시러 갈 수 있고 한데 카페가 없습니까? 찻집도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정보그냥 문이 네. 내려져 있는 거죠. 고객이 없으니까 찻집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아키하바라에 있는 그 모에 이 문화를 좀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메이드 찻집을 만들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드라는 말은 영어로 하녀라는 뜻인데 비슷한 그 발음으로 일본 말에 메이도라는 게 저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승 찻집을 만들어 보자. 네. 같은 그 발음을 좀 유쾌하게 패러디한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령자판 모의 문화를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찻집 이름을 샹그릴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찻집은 뭐 매일 여는 게 아니고 워낙 고객이 없으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문을 여는데 평소 때는 여기 NPO 법인이 그 공유 사무실로 사용하는 네. 공간인데 그날만 저승 찻집으로 변신하는군요. 변신하는. 네. 그래서 여기 그 간판 메이드 두 여성하고도 취재를 했는데 한 분은 67세고 한 분은 66세인데 몇 세까지 그런 메이드분들이 계신 거예요? 60대, 70대가 메이드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메이드들이 하는 그 마법 주문 이분들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합니다. 도시락으로 만든 그 점심을 주문하면 메이드가 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80대 남성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드하고 같이 처음엔 좀 쑥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 본인도 같이 오이시쿠나레 뭐에 큐 이렇게 하면 이 오늘 먹는 식사가 굉장히 맛있어진다는 거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아키하바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모에라는 뜻은 설렘과 귀여움을 표시한다면 여기에 모에는 상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다든가 상실한다든가 노쇠 이런 걸 이제 패러디한 표현으로 써가지고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른.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이런 그 다크한 세계관을 좀 더 유쾌하게 그러네요. 패러디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카페에 들어갈 때 입구에 흰 천을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푸른색으로 이 비닐로 냇가 모양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뜻이 삼도천이라는 걸 그거를 입구에 들어오면 밟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저승에 가려면 삼도천을 걷는다는 그런 뜻. 그래서 화장실도 이름이 극락정토예요. 화장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그 컨셉은 지금 이 순간을 유쾌하게 즐기자. 오늘 여기 와서 이 저승 카페에 들어오는 이 순간은 우리가 굉장히 그 즐거운 시간을 갖자. 라는 게 컨셉입니다. 아까 와인을 컨셉으로 한 메이드 카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도시락들이 주로 나오나요? 굉장히 그 건강한 도시락이에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600엔 같은 우리나라 원화라면 뭐 5,400원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음료도 200엔밖에 안 하니까 뭐 1,800원 정도. 원래 아키하바라의 모에모에 카페의 가격하고는 비교도 안 비교할 되죠.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런데 이 도시락을 누가 만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기류시라는 곳에 기류대학이 있어요. 거기 영양학과 교수님들이 네.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 항상 달라진답니다. 똑같은 메뉴가 아니고 그 도시락 안에 들어가는 반찬이 항상 달라지고 또 굉장히 저염, 염분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씹기가 아주 편할 수 있는 그런 연식 식단을 구성해서 네. 이분들이 철저하게 노인들을 고령자를 위한 영양가를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좀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메이드 두 분, 태코짱, 코코짱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인상적인 손님이 88세 남성분이 계시는데 부인이 뇌경색을 지금 앓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인을 돌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매일 운동을 1만 보씩 걸어 다닌다고 네.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매일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저승 카페 샹그릴라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저승 카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봤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업일마다 방문을 해서 본인한테는 이 샹그릴라라는 저승 카페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이드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95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뭐가 이분한테는 즐거운가 하면 뭐 식사도 식사지만 메이드들도 전부 65세 이상이니까 그분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은 왠지 젊은 층들도 와서 뭐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뭔가 체험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젊은이가 더 많이 온다고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또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오사카나 홋카이도나 아주 그 다른 먼 지방에서도 다 찾아온다고 해요. 또 젊은 세대들도 많이 오지만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조 그 메이드 카페 아키하바라에 네.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 벤치마킹하러 여기 와서 그 구경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그 대화를 하고 합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 융합형 찻집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고령자와 또 청년들 그다음에 뭐 40대 누구나 와서 함께 웃는 공간으로 그렇게 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도 하게 되나요? 가장 특이한 이벤트가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장례사가 주도를 한 관 속에 들어가 보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리 죽음을 체험해 보는 거네요. 네, 제가 일본 장례식에도 몇 번 가봤는데 예. 얼굴을 이렇게 망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들어가서 관 속에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젊은 사람도 들어가 보고 나이 든 사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시간이 소중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그 삶의 일부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샹그리라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고 고령자가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에이징의 실천 현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화를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안티에이징, 우리 한때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 크림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노화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7명의 메이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즐길 수는 있다. 이런 컨셉으로 메이드들도 그 인터뷰를 하는데 표정도 밝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이러는데 여기 NPO 법인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걸로 그 사업화하기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철저한 그 사회복지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도시락 가격이 아까 5,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명 방문해도 토요일 하루만 개최한다면 월 뭐 54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NPO 법인도 그 운영 재원은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에서 그 보조금 나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아까 그 메이드 이런 분들도 아주 메인으로 나오는 그 두 분은 NPO 직원이지만 예. 다른 분들은 순전하게 100% 봉사활동 하러 나온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이거를 만약에 사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락 가격도 더 올려받아야 맞습니다. 되고 예컨대 뭐 입장료도 더 받아야 되고 네. 이럴 텐데 그거는 요 사업의 취지랑은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갈 곳이 없다. 오늘 할 일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눈 뜨면 가까운 곳에 오늘 나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으로 점심하고 그다음에 그 주스나 이런 차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내일이면 거기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설렐 수 있다는 설렘이 있다는 굉장히 그 노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일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